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죠. 10번 이상 분석을 해드리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테슬라를 네, A부터 Z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가 하락을 할 것 같으니까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하락에 대비하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딱 하락했죠. 지금 제목이 테슬라 하락에 대비하라. 이렇게 딱 영상을 찍어 드렸고, 이 당시에 849달러입니다. 2월 10일에 이제 업로드가 된 것이고, 849달러, 현재는 몇 달러죠? 714달러니까 한 15% 이상 하락한 것 같아요. 2월 10일 업로드, 2월 9일에 영상 찍은 거죠. 2월 9일이면 네, 정확히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고, 그 다음부터 15% 이상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테슬라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안 좋게 보고 있느냐, 혹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테슬라의 성장성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항상 이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도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락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락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최근에는 꽤나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번 주에 이제 좋은 마음 기쁜 더하기 멤버 전용으로 라이브 했을 때에도 이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우리 멤버분들은 이해하시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잠시 제가 이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테슬라를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하락할 시기였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저는 그 타이밍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테슬라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누가 뭐래도 실적이죠.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자는 이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특히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런 판매로서 꽤나 많은 수익을 보고 있었고,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한 것도 이 탄소 배출권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매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떴어요. 그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제가 테슬라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서,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가 어디일까요?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는 우버입니다. 우버. 캐시우드가 직접 밝혔어요.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브랜드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후에 있을 이런 자동차 플랫폼이에요. 모빌리티 플랫폼을 테슬라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장기 투자한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경쟁자는 우버가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우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실제로 우버로 40% 정도 수익을 보고 현재는 매도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필승 멤버분들은 다 아실 거죠. 저는 모든 매도를 다 필승 멤버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매도를 합니다. 한 40% 가량 수익을 보고 매도한 건데, 우버에 대한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라이브 때 분석해드렸는데 좀 간략하게나 좀 말씀드리면, 우버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영국 법원에서 이 우버에 이런 노동자들이 있죠. 우버의 노동자들을 직고용해라, 직고용. 그러니까 직원으로 두라는 거죠. 영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끝난 거죠. 판결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뒤집기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최저임금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택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할 때에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직고용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최저임금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버 기사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밥을 먹든 사우나를 갔다 오든 헬스클럽을 갔다 오든 네. 그냥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버 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영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만약에 관철될 경우에는 우버는 영국에서 사업을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이슈들이 점차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들을 직고용해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뒤집어진 거냐면 이 주민 소환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제와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밝힌 거예요. 우버 기사들을 직고용하지 말고 지금처럼 사업자를 운영하게 해라. 이렇게 주민들이 소원을 한 것이고 그것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꽤나 가파른 상승이 있었죠. 영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쟁점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1심, 2심, 3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미법, 그러니까 판례법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네, 대법원까지 가도 주민들이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우버는 결국에는 영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피해를 역시나 소비자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판결 내용이 그러니까 우버가 기사들을 직고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관철되고 이러한 흐름이 점차 다른 국가로 퍼진다면 우버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버뿐만 아니죠. 그러면 디디 추싱, 중국의 디디 추싱, 동남아의 그랩, 미국의 리프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전부가 이 기사들을 고용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유리해지는 기업이 어디죠? 딱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놀고 있는 자동차만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우버라던가 리프트, 디디추싱 이런 기업들은 현재 드라이버를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퍼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간 자율주행 플랫폼이 나오고 자율주행 이제 택시들이 돌아다니게 될 때에는 결국 우버 기사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해고를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아마 해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사업자인 경우와 직고용, 그러니까 직원인 경우에는 해고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해고가 굉장히 어렵죠. 테슬라는 애초에 고용하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자동차만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우버 같은 경우는 놀고 있는 자동차와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까지 이제 우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우버를 투자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저는 전량 매도했고 40% 가량 이제 급락 직전에 매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수익을 본 것이고 이제는 좀 테슬라를 좀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2월 9일에 정확하게 하락 직전에 여기서 하락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그다음부터 15%가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슬슬 이제 테슬라를 좀 봐야 할 때가 왔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가격들이 상승할 때마다 전기차 브랜드와 배터리 브랜드는 비용 인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느냐? 저는 테슬라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올리기 전까지는 여러 부침이 있을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러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가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저실적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러한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배터리 가격도 그러면 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기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죠. 전기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이슈가 있을수록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테슬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 이유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전 영상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쟁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이제 사임을 했죠.
이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가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어요. 어떤 목표냐 하면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 이 기후 재앙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좀 다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세금을 내자니 역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탄소 배출하는 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차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환경을 그런 사업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죠? 바로 그렇죠.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꽤나 수혜가 볼 수 있겠다. 물론 제가 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탄소 배출권의 그런 매출량, 그러니까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가격을 높여준다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그러니까 흑자전환이 완전히 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버의 그런 직고용 이슈가 점차 관철되는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때처럼 다시금 사업자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인데 뭐 그와 관련 없이 그와 상관없이 테슬라의 이런 주가는 점차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는 정확히 얼마 849달러였나요? 네, 849달러쯤에서 하락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가 매수를 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기술 발표를 좀 했어요. 물론 테슬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스타링크에 대한 논문이 하나 떴습니다. 저는 꽤나 좀 주의 깊게 그리고 흥미롭게 봤는데 이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그 어느 자율주행보다 고기술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논문을 봤습니다. 저는 충분히 신뢰가 있었고 왜냐면 자료를 하나 봤어요. 지금의 라이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력을 봤을 때 보통 한 5에서 10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5에서 10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의 유성 기술을 썼을 때 테슬라와의 그런 호환도를 봤을 때에는 10cm, 10cm 이하까지 이런 오차도를 줄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예요. 아예 그냥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라이더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위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좀 소름 돋았어요. 이게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상용화, 그리고 양산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죠. 여전히 좀 위성을 많이 띄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양산 기술이 또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것이 상용화까지 간다면 과연 지금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는 간극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 기술이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다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멤버분들에게 다 알려드렸다시피 이 테슬라의 기술력은 절대 무시할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 변화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사명감을 띄웠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우주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상용화가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에 대한 태동기가 열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할 때에는 저는 버블로 판단합니다. 다만 2030년대 들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우주 산업이 진행될 것이고 뭐 우주 채굴이라던가 아니면 우주 위성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우주 여행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상용화가 되면서 특히 우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새로운 길을 또 여는 것입니다. 지금의 에너지 전환과는 또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테슬라는 좀 관심을 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상대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를 투자 관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변곡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중요 이슈가 생길 때 좀 말씀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멤버분들에게 알리고 있고 제 계좌를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죠. 좋은맘 깊은 덕의 멤버분들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